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 3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저는 그날 엄마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엄마는 68세였고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췌장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정말이에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엄마 손이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68년을 살아오신 우리 엄마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요.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 진아였어요. 언니, 엄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췌장암 3기래. 6개월. 아, 그게 다였습니다. 진아는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언니, 나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번에도 혼자구나. 엄마가 아프실 때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결국 혼자구나.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년 다닌 회사였어요. 과장 승진도 코앞이었고요. 상사는 말렸습니다. 미라 씨,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도 얼마 안 돼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미라야, 네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우셨고요. 그렇게 저희 둘만의 6개월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음을 끓였어요. 쌀을 곱게 갈아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정성껏 졸였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40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 창밖 풍경이 지겹도록 익숙해졌어요. 병실에 도착하면 엄마는 항상 깨어 계셨습니다. 미라야, 왔니? 네, 엄마. 오늘은 호박 미음이에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리면 엄마는 힘겹게 삼키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진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병원 앞 카페에서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일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진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자리에 놓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앉아. 진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언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한테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받아놨어? 뭐? 귀를 의심했어요. 연명치료 말이야. 어차피 6개월이잖아. 진아야, 그게 무슨.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병원비 얼마나 나가는데. 진아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병원비 명세서가 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00만 원씩 나가.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어. 그건 6개월이면 6천만 원이야.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건데.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진아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실적인 얘기야, 언니. 진아는 태블릿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할 것 같아. 뭐? 엄마가 지금 이 상태잖아. 나중에 분쟁 나면 더 복잡해진다고. 진아야, 엄마가 아직. 언니도 알잖아. 6개월이라며.
의사가 뭐라 그랬어? 차갑게 식은 커피처럼 진아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엄마 명의의 재산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30년 된 낡은 아파트였지만 강남이라는 이름값은 있었죠. 시세로 약 12억 원. 둘째, 경기도 외곽에 논 새마지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었어요. 하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개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땅. 시세는 고작 1억 원. 진아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 상담받았어. 변호사? 응. 미리 준비해야 한다잖아. 진아는 서류를 펼쳤어요. 언니, 난 아파트로 할게. 노는 언니가 가져. 어차피 언니 맨날 시골 내려가 살고 싶다고 했잖아. 진아야,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12억 대 1억이면 불공평하다고? 진아가 끼어들었어요. 언니는 엄마랑 같이 살았잖아. 효도도 언니가 더 했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왔어. 그러니까 아파트 받는 게 당연하지. 논리가 뒤죽박죽이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할게. 뭔데? 노는 진짜 쓸모없어. 내가 알아봤는데 사려는 사람도 없대. 부동산도 세 군데나 알아봤어. 다 똑같은 말 하더라고. 진아는 자신만만했어요. 1억도 어렵대. 7천만 원 정도가 적정가래. 그래도 엄마 재산인데. 언니 현실을 봐야지. 그 땅 가지고 뭐 할 건데? 진아는 펜을 꺼내 밀어줬어요. 여기 사인만 하면 돼. 엄마가 정신 계실 때 해야 한다니까. 지금 당장? 응, 빨리 할수록 좋대. 변호사가 그러던데. 공평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속내는 뻔했죠. 12억 대 1억. 아니, 진아 말대로라면 12억 대 7천. 누가 봐도 불공평한 분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싸웠을 것 같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았을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언니 진짜? 생각 좀 해봐. 진아도 의외였나 봐요. 너무 쉽게 승낙해서. 아니, 괜찮아. 엄마 마음이 편하시면 그게 중요하지.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고맙네. 역시 언니야. 진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엄마도 모시고. 내일? 응, 빨리 끝내야지. 엄마 상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진아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 그리고 언니. 응? 연명치료 동의서도 내일 같이 받자. 엄마한테. 진아야, 그건. 언니, 엄마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가시는 게 낫잖아. 진아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효도야.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동생일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요. 얼굴은 많이 야위셨습니다. 진아는 벌써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앉으세요. 엄마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 문서부터.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강남 소재 아파트는 차녀 진아 씨에게, 경기도 소재 농지는 장녀 미라 씨에게. 이렇게 분할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엄마는 서류를 보셨어요. 한참을. 은하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으십니까? 엄마는 저를 보셨어요.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라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네,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그럼 서명하겠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움직이는 소리. 도장이 찍혔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입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아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어제 얘기했잖아. 엄마를 위한 거야. 진아 씨가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만약의 경우가 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거나. 그만하세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미라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엄마, 이건 아니에요. 엄마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뭐가요? 엄마가 기계에 매달려 사는 것보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진아가 말했어요.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진아는 펜을 엄마께 건넸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렸어요. 사각. 서명이 끝났습니다. 도장이 찍혔어요. 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진아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언니 고마워. 순순히 응해줘서.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오늘은 미음 반 그릇이나 먹었다. 엄마, 정말요? 대단하세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수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3달째. 엄마는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4달째. 일반식을 드실 수 있게 됐고요. 5달째. 미라야, 나 퇴원하고 싶다. 엄마, 조금만 더 있어요. 아니야, 이젠 괜찮아. 선생님도 그러시잖아. 6달째.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완치입니다. 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기쁨, 안도, 감사.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와 저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걸. 그 강남 아파트, 30년을 살던 집, 이제 진아 명의였어요. 진아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엄마 퇴원하시는데. 진짜? 다행이다.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마치 엄마가 살아나실 거라고 예상 못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집에. 아, 언니. 미안한데 나 지금 그 집에 세입자 들어왔어. 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응, 전세 15억에 나갔거든. 나도 요즘 돈이 좀 필요해서. 진아야, 그건 엄마 집인데 어떻게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언니, 그 집 이제 내 명의잖아. 내가 처분할 권리 있어. 하지만 엄마 퇴원하실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 진아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언니 집 있잖아. 거기서 좀 계시면 안 돼? 우리 집은 방 1칸짜리 빌라라고. 잠깐만이라도. 나중에 내가 뭐 방법 찾아볼게. 진아야. 아, 언니 나 지금 바빠.
끊을게. 뚝. 또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미라야, 왔니? 진아한테 연락했어? 네. 집에 갈 수 있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미라야? 엄마, 저희 집으로 가요. 너희 집? 거긴 너무 좁잖아.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셨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진아가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라야, 엄마한테 숨기지 마. 세입자가 들어왔대요. 그 집에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입자? 네. 전세로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엄마 집이었는데 이제 아니구나. 저는 혼자 살던 작은 빌라로 엄마를 모셨어요. 15평짜리 원룸.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곳이었죠. 미라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넌 불편하잖아. 엄마, 전혀 안 불편해요. 거짓말이었어요. 당연히 불편했죠. 침대 하나에 둘이 자야 했고, 옷장도 하나뿐이었고, 화장실도 좁아서 불편했어요. 하지만요,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엄마가 옆에 계셨어요. 미라야, 일어났니? 네,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된장국이 먹고 싶구나.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TV를 보다가 같이 웃고, 밤에는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죠. 미라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됐을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고마워, 우리 딸. 그 작은 빌라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퇴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속보가 떴어요. 경기도 지역 신도시 개발 확정. 화면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지역? 바로 제 논이 있는 곳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어디? 지도를 확대해 봤습니다. 맞았어요. 정확히 제 땅이 포함된 지역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부동산에서, 개발업체에서, 심지어 투기꾼들까지. 그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이 땅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평당 3천만 원은 받으실 겁니다. 세, 3천만 원요? 네. 세 맞이기면 약 900평 정도 되죠? 계산해 보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900평 곱하기 3천만 원. 270억. 천천히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270억. 그날 저녁, 진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응, 봤어. 언니, 그거 있잖아. 응? 원래 엄마 재산이잖아. 그건 나눠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진아야, 그때 내가 아파트, 나는 논하자고 했잖아. 그건 엄마가 아플 때라 정신이 없었잖아. 우리 둘 다 정신이 없었어. 언니, 나도 엄마 딸이야.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진아야, 너 지금 아파트 12억짜리 가지고 있잖아.
그건 지금 값이 떨어졌다고. 10억도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언니가 그렇게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유류분 청구할 거야. 변호사 벌써 알아봤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진아가 소송하겠다고 한다고. 그 순간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그냥 나눠줄까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안 돼. 엄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엄마, 미라야,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았어. 진아 아빠한테도 참았고, 시댁에도 참았고, 세상에도 참았지.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안 참아. 절대로. 엄마, 너는 6개월 동안 회사도 그만두고 엄마 뒷바라지 했잖아.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진아는 뭐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문안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 했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어. 엄마, 진아도 바빴을 거예요. 바빠서? 엄마가 죽어가는데 바빠서?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번엔 엄마가 지켜줄게. 네가 받을 목, 엄마가 꼭 지켜줄 거야. 다음 날부터 진아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문 좀 열어봐.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진아야. 문을 열어줬어요. 진아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편해도 유분수지. 편해? 언니는 맨날 착한 척만 하고 결국 돈 다 가져갔잖아요. 진아야, 목소리 낮춰. 왜요? 이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엄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진아야, 너 아파트 12억짜리 받았잖니. 그건 이제 10억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팔아. 네. 팔아서 돈 만들면 되잖아. 그것도 10억이야. 진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집 제가 팔 수 없어요. 왜? 전세 끼고 있잖아요. 제가 급하게 돈 쓸 일 있어서 전세로 줬는데. 아, 그래서 엄마를 못 들어오게 했구나. 그럼 그 전세돈 쓰면 되잖아. 그건 이미 다 썼어요. 진아가 소리쳤어요. 남편 사업 자금으로 넣었다고요. 그것도 날렸어요. 그러니까 언니 땅이라도 나눠야 한다고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진아야, 그럼 네 남편은 뭐하니? 그건 제 일이에요. 엄마가 물어보는 거잖아. 사업 실패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요.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언니는 땅값만 270억 받아가지고. 진아야. 엄마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네 남편 문제지. 언니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는 항상 그래요. 항상 언니 편. 편애가 아니야. 넌 12억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네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진아야.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넌 엄마한테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잖아. 그게 뭔 뜻인지 알아?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빨리 죽으라는 소리잖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엄마가 6개월밖에 못 산다며 병원비 아깝다고 했잖아.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 얘기는 나 다 들었어. 미라가 얘기 안 해도 변호사가 전화했거든.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왜 미성년자도 아닌 70 가까운 노인한테 받냐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대. 너무 급하게 진행한다고. 엄마, 저는 그냥 넌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그래서 재산 정리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신 오지 마. 엄마, 제발. 진아야, 넌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12억 아파트. 엄마는 문을 가리켰어요. 그걸로 네 인생 살아.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후로 진아는 더 악랄해졌어요. 그 다음 날, 진아의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세상에 공평한 건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정.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힘내세요. 진아는 계속 글을 올렸어요. 돌려 말하면서도 누가 봐도 저희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게. 착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결국 이기는 건 얌전한 척하는 사람. 법적 대응 고민 중. 그리고 사흘 후 더 구체적인 글이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셨을 때 저는 회사를 다니며 병원비를 댔습니다. 언니는 실직 상태였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완치되신 후 270억짜리 땅이 언니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 하나뿐이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병원비는 엄마 보험으로 나갔어요. 진아가 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편애네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언니가 노인 학대한 거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하세요. 심지어 우리 빌라 주소까지 올렸어요. 이 동네 작은 빌라에 사는데 270억 받고도 어머니를 여기 모셔놨대요. 악플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학대하는 거 아니야? 돈만 챙기고 효도는 안 하네. 저런 인간이 270억을 받다니.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집이야? 270억 받고도 저런 데서 살아? 저는 엄마를 모시고 외출도 못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진아가 뭘 더 할지. 일주일 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보를 받았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제보요? 가족 간 상속 분쟁에 관한 건데요. 노모를 학대하며 270억 상속받은 장녀에 대한. 진아가 언론사에 제보한 거였어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어머님이 암 투병 중이실 때 차녀분은 병원비를 대셨고 장녀분은 실직 상태였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뭡니까? 병원비는 엄마 보험으로.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이. 그럼 그것과 함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이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아셨죠. 진아가 또 뭔가 했구나. 네. 미라야, 이제 우리도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간 밝혀져요. 하지만 속으론 무서웠어요. 진아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나흘 뒤 기사가 났습니다. 270억 상속받고도 노모를 월세집에. 장녀의 이중생활. 거짓으로 가득한 기사였어요. 마이너스 장녀는 어머니 투병 중 실직 상태로 병원비 한 푼 안 냈다. 마이너스 차녀가 회사 다니며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다. 마이너스 어머니 완치 후 270억 땅을 장녀 명의로 편취했다. 마이너스 현재 어머니를 작은 월세집에 방치하고 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저런 인간이 270억을 받아? 엄마 죽기만 기다린 거 아니야? 차녀가 불쌍하다. 유류분 청구해야지. 더 무서운 건
우리 집 주소가 완전히 공개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빌라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270억 도둑, 노인학대범, 나와 경찰을 불렀어요. 신고 접수됐습니다만 실질적 위해가 없으면 저희도 실질적 위해요? 저 사람들 보세요. 일단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이 가면 조용해졌다가 1시간 후면 다시 모였어요. 우리는 집 안에 갇혔습니다. 한 달 후 정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지급 안내.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보상금 명세서, 토지 평가액 265억 원, 보상금 280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28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아니, 10번을 살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놀라셨습니다. 이게 정말이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꾸민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라야. 네, 엄마. 이번엔 우리 둘 이름으로 하자. 네. 집을 사든 뭘 하든. 엄마 이름도 같이 넣어줘. 엄마, 이미 제 명의인데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난번에 엄마가 잘못했어. 혼자 이름 올려놨다가 이렇게 됐잖아. 엄마, 이번엔 우리 둘이 함께 쓰는 거야. 엄마도 책임질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고마워, 우리 딸.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좋다는 곳은 다 가봤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변의 초고층 아파트, 50층짜리 펜트하우스. 이 집은 특별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벽면 전체가 통유리거든요. 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거실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한강이 발밑으로 흐르고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엄마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좋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살면 매일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거니? 네, 엄마. 그럼 여기로 하자. 일주일 후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60억 원. 현금으로 냈어요. 등기부에 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은아, 김미라. 공동명의.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 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라야, 이게 꿈만 같구나. 저도요, 엄마. 1년 전만 해도 엄마는 죽을 줄 알았는데. 엄마, 그런 말씀. 아니야, 들어줘. 그때 미라가 없었으면 엄마 진짜 죽었을 거야. 버스 아니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제가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이사했어요. 이사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빌라에서 살 때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사한 첫날 밤, 엄마와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다리 위를 지나가는 차들, 유람선의 불빛. 미라야. 네, 엄마. 이 집은 돈으로 산 게 아니야. 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네 마음으로 산 거야. 엄마. 네가 회사 그만두고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엄마 돌봐줬잖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다 선택이야. 너는 엄마를 선택했고 엄마는 살아났어. 엄마. 그리고 하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답해 준 거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응. 나. 변호사 선임 취소했어. 그래. 소송해봤자 이길 수 없대. 유류분 청구도 안 된대. 당시에 엄마 정신 멀쩡하셨고 우리 둘 다 동의했으니까. 진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알아.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괜찮아. 아니야, 괜찮을 리 없잖아. 나 정말 나쁜 짓 했어. 진아야. 언니, 우리 그냥 이제 각자 살자. 억지로 화해할 필요 없어. 응. 나는 엄마랑 행복하게 살게.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언니, 연락하지 마. 엄마한테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끔 진아 소식이 들렸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서 진아 씨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왜요? 남편이랑 별거 중이래. 경제 문제로. 아파트도 팔려고 내놨다던데 안 팔린대.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니, 궁금했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진아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니까요. 현재 엄마는 74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41세 작가로 성공했고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함께 살아요. 한강변 그 집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일출을 보고 매일 저녁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봅니다. 진아는 어떻게 됐냐고요? 가끔 소식이 들려요.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재혼했다고 하더군요. 평범한 사람과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진아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러시고요. 각자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부라는 거예요. 돈은 중요해요. 필요하고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을 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행복을 돈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손 잡아주는 것, 미음 한 그릇 끓여드리는 것, 그게 나중에 270억이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제가 엄마를 돌본 건 돈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부모님을요.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표현하세요. 지금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